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이 저리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한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근육이 무엇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초신경을 압박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직접 보여드릴 거라는 점입니다. 제 영상에 남겨주신 따뜻한 댓글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와 저희 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운동들이 여러분의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늘리고 다른 증상들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볼 때마다 진심으로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근육은 삼두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상완골의 뒤쪽 표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머리 기시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리들은 각각 상완골과 견갑골에 붙어 있고 아래로 내려가서 척골에 연결됩니다. 상완골의 뒤쪽 표면에는 작은 고랑, 즉 뼈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요골신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골신경은 위쪽에서 삼두근의 외측도 바깥쪽 머리만이 덮고 있습니다. 이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 즉 국소적인 긴장 부위가 생기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신경 구조를 뼈에 눌러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완과 손 부위에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림 증상은 우리가 팔을 구부리거나 공중에 들고 있을 때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는 신경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 신경의 혈액 공급까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림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을 털거나 조금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좀 더 나아집니다. 이 외에도 저림 증상은 밤에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신경의 혈액 공급이 더욱 나빠집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가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고 심장 박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혈액 공급도 재개되어 보통 이런 증상은 사라집니다. 게다가 아침에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혈액의 관리도 좋아집니다. 감각뿐만 아니라 요골신경은 근력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신경이 눌리면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손에서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고 손으로 세밀한 동작을 하기가 힘들어지며 글씨체도 변한다고 호소합니다. 또한 삼두근이 긴장하면 그 자체로 통증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증은 삼두근이 위치한 곳이 아니라 약간 떨어진 부위에서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증은 어깨 뒤쪽으로 퍼집니다. 이런 분들은 어깨에 둔하고 쑤시고 당기고 비트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은 어깨 관절에 차단 주사를 맞거나 이 부위의 근육을 국소적으로 치료받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이며 삼두근만 제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삼두근은 어깨에 반사된 통증뿐만 아니라 팔꿈치 바깥쪽 부위에도 반사된 통증 증상을 자주 유발합니다. 그래서 진단에 혼란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외측 상과염, 즉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부위를 치료하지만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보통 일시적인데 그 이유는 근본 원인이 더 위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깨나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면 삼두근을 다루는 것이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팔꿈치에서 어깨관절까지, 즉 상완골의 전체 뒤쪽 부위를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사지 롤러를 준비해서 약간 높이가 있는 곳에 올려둡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도 되고 집에 높은 소파가 있다면 그 위에 올려도 됩니다. 옆에 앉아서 팔을 뒤통수에 올리고 그런 다음 팔 뒤쪽을 롤러에 기대어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짧은 범위로 움직여줍니다. 삼두근의 모든 섬유를 자극하기 위해 한쪽으로 약간 기울였다가 또 반대쪽으로도 약간 기울여가며 마사지해 줍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면서 근섬유 전체 길이를 마사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딘가에 더 아프거나 단단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바깥쪽 부분을 따라 요골신경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셀프 마사지를 하는 도중에 손에 지속적인 저림이 느껴진다면 그냥 1cm 정도 한쪽이나 다른 쪽으로 위치를 옮겨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팔 뒤쪽을 1분 동안 풀어주세요. 그 다음 삼두근의 모든 섬유를 정확하게 풀어주기 위해 약간 다른 셀프 마사지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의자에 앉은 기본 자세에서 여러분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옆으로 돌아 앉을게요. 그리고 마사지할 팔을 아래로 내리고 최대한 힘을 빼줍니다. 팔을 약간 안쪽으로 돌려도 됩니다. 다른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삼두근을 잡아줍니다. 즉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근육 섬유를 가로질러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동작을 해줍니다. 점차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면서
근육 전체의 두께와 길이를 모두 마사지해 줍니다. 어딘가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발견했다면 예를 들어 여기처럼 그 부분을 좀 더 오래, 좀 더 강하게 셀프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 부위를 꽉 눌러도 괜찮은 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신경 구조를 다치게 할 일이 없으니 집어서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깊게 자극을 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잠깐 유지했다가 놓고 다시 잡아서 유지했다가 놓아줍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는 모두 풀어주고 모두 잘 주물러 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근육이 점차 고르고 부드럽고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더 고르게 만든 후에는 근섬유를 스트레칭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앉은 자세에서 등을 곧게 펴고 한 손을 목에 얹거나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아래에 얹어줍니다. 다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어깨 뒤쪽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옆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이 자세를 1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셀프 마사지, 즉 마사지 롤러나 손으로 마사지를 할 때는 오히려 약간의 통증을 느끼면서 작업하는데 10점 만점에 5에서 8점 정도의 참을 수 있는 통증이어야 합니다. 즉 충분히 참을 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할 때는 통증이 전혀 없어야 하며 오직 약간의 당김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운동 루틴은 매일 또는 하루 걸러 한 번씩 해주세요. 고정 댓글과 이 영상 설명란에 손저림에 관한 제 다른 영상 링크도 남겨둘게요. 왜냐하면 다른 근육들도 손저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 근육을 함께 관리하고 운동해 주세요. 여러 근육을 동시에 운동해도 되고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다른 근육을 운동해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